안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저택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흑백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그의 손가락은 마호가니 책상 위에서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태중하의 저택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에 잘 가꾸어진 정원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안태준에게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였다. 그가 보기에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었다. 55세에 안태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다. 이른 주름이 자리 잡은 그의 얼굴은 불신과 고독의 세월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때는 야망으로 가득 차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항상 배신의 조짐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등장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정부 김순자가 추천한 새로운 청소부 윤미래였다. 안태주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25세의 젊은 여성이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디 한번 보자, 미래 씨. 안태주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평소에는 값비싼 그림 뒤에 숨겨져 있고 잠겨있는 그의 사무실 금고가 이제는 일부러 열려 있었다. 보석들과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내용물이 분명히 보였다. 값비싼 물건들이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위한 미끼처럼 집 곳곳에 전략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미래는 아래층에서 일을 시작했고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안태주는 그녀가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는 것을 알아챘다. 이는 그의 의심만 더욱 키웠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안태주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미래는 모든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고 책장의 책들을 정리하고 비싼 예술품들의 먼지를 털었지만 눈에 띄는 귀중품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안태주는 숨을 멈췄다. 열린 금고가 거기 있었고 마치 탐험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미래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즉시 노출된 금고를 포착하는 것을 보았다. 잠시 그녀가 망설이는 것 같았고 안태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일까? 하지만 미래는 단순히 먼지 쌓인 책장으로 주의를 돌렸고 꼼꼼하게 청소했다. 그녀는 금고 근처를 여러 번 지나갔지만 한 번도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오래 보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조차 보내지 않았다. 안태주는 눈썹을 찌푸렸고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움직였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호기심을 보였을 텐데. 하지만 미래는 그녀는 눈앞에 드러난 부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일과가 끝났을 때 안태주는 미래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도착했을 때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저택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당황스러워하며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미래 씨,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는 이제 비어있는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안태주는 그의 시험을 강화했다. 그는 집 여러 곳에 돈을 깜빡하고 두었고 귀중한 보석들을 눈에 띄는 곳에 놓았으며 심지어 은행 정보가 보이는 노트북을 잠금 해제된 채로 두었다. 하지만 미래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앞에 일부러 놓여진 유혹에 절대 굴복하지 않은 채 늘 같은 헌신으로 그녀의 임무를 수행했다. 날이 갈수록 안태준의 좌절감은 커져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흠잡을 데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데 능숙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불확실성이 그를 갉아먹었고 그의 편집증을 키웠다. 어느 날 밤 그날의 녹화 영상을 검토하던 중 안태주는 이전에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미래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녀의 얼굴에 깊은 슬픔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 한순간이었고 곧 그녀는 전문적인 표정을 되찾았지만 안태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정교한 시험 계획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안태준은 자신이 미래를 부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아마도 그 젊은 여성에게는
그가 처음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오랫동안 뿌리 박힌 회의주의에 도전했다. 밤이 깊어가고 안태준이 계속해서 녹화 영상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미래의 부정직함을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추구 속에서 그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불편한 생각과 함께 안태준은 모니터를 끄고 그의 호화로운, 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침실로 향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그는 미래와 그녀가 대표하는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불신의 갑옷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아마도 진실이 마침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몇 주가 지나고 태중아의 저택에서의 일상은 겉보기에 큰 변화 없이 계속되었다. 미래는 매일 아침 정시에 도착해 효율적이고 조용하게 그녀의 일을 수행하고 하루가 끝날 때 안태준이 계속해서 집 곳곳에 뿌려놓은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채 떠났다. 한편 안태준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의 사무실에서 보냈다. 저택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주는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채로 미래라는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를 비난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그의 좌절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햇살이 밝은 어느 날 아침 안태준은 그의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모니터를 통해 미래를 관찰하는 대신 그는 그녀와 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기로 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집 안을 걸어 다니며 자신의 일에 바쁜 척하면서도 항상 미래를 시야에 두었다. 미래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안태준이 들어왔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일을 계속했다. 안태준은 그녀가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정확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미래 씨, 안태준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저택의 정적 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놀란 표정이 순식간에 그녀의 평소의 전문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네, 안 사장님? 안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실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여기서 일하는데 적응하고 있나요? 미래의 얇은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대답했다.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 둘 사이에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그는 할 일이 있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방을 나갔고 미래는 그가 있던 자리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안태준은 자신이 우스꽝스럽다고 느꼈다. 그는 금융계의 상어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평범한 청소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미래에게는 그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조용한 품위가 있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안태준은 미래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표정, 그녀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의 태도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어깨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가 일을 하는 동안 가끔 멀리 떨어진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았다. 어느 오후 미래가 서재를 청소하고 있을 때 안태준은 그녀가 특별한 책장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그가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책들, 초판본들과 희귀본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미래는 책등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 제스처는 거의 경외심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이 안태준이 즉시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로 빛났다. 탐욕일까? 아니, 그는 놀랍게도 깨달았다. 그것은 감탄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안태준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집 곳곳에 전략적으로 책들을 놓기 시작했다. 고전 문학, 철학, 역사 서적들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미래가 자주 책 표지를 살펴보는 것을 알아챘고 때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몇 페이지를 넘겨보기도 했다. 이 발견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미래는 분명히 그녀의 지위에서 기대되는 것 이상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왜일까? 자신의 일에 그토록 헌신적이면서도 책에 대한 분명한 열정을 숨기고 있는 이 젊은 여성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
날이 갈수록 안태주는 미래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의 초기의 의심은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이 여성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가 그녀의 길에 일부러 놓은 모든 유혹을 견뎌내면서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책의 매력에 굴복하는 이 여성을 어느 날 밤 그날의 녹화 영상을 검토하던 중 안태주는 그의 숨을 멎게 한 무언가를 보았다. 미래가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그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거기 바로 눈에 띄는 곳에 오래된 액자에 담긴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안태주는 그의 시험의 일부로 그 사진을 거기에 놓았었다. 미래가 그 겉보기의 가치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었고 그녀의 커다란 눈은 여성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모든 침착함이 사라졌고 안태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충격,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인식을 보았다. 안태준이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기 전에 미래는 액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그녀가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임무를 미완성인 채로 두고 떠난 것이었다. 안태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미래는 왜 그 사진에 그렇게 반응한 걸까? 그리고 왜 그는 방금 무언가 깊이 중요한 것을 목격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날 밤 안태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 이론들, 추측들로 가득 찼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래라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자 안태주는 이미 일어나 미래의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중요한 계시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계시가 어떻게 그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삶의 기반을 흔들고 그의 고독한 존재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인지였다. 태중아의 저택에 긴장감이 감돌며 날이 밝았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안태주는 미래의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가 보통 도착하는 시간까지 분을 세고 있었다. 미래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안태주는 즉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부어 있었고 마치 울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 주변에는 평소의 침착함과는 크게 대조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안태주는 모니터를 통해 미래가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평소보다 산만해 보이고 그녀의 움직임이 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작업 중간에 멈추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을 계속했다. 마침내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게 된 안태주는 그녀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미래가 가구를 청소하고 있던 거실로 향했다. 미래 씨,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고 안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않았고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찬 침묵이 이어졌다. 안 사장님, 미래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사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있는 안락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안락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고 명백히 긴장한 채 손을 무릎 위에서 꼬고 있었다. 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시작했다. 사장님 사무실에 있던 사진 말입니다. 안태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사진이 어떤데요?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여자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안태준의 세계가 순간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 눈, 얼굴, 생김새. 어떻게 그가 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당신 어머니라고요? 그가 감정에 목이 메어 반복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안태준의 배를 주먹으로 한 방 맞은 것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비틀거렸고 서 있기 위해 가장 가까운 벽에 기대야 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민지의 웃는 얼굴,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던 부모님들과의 싸움, 모두에게 최선일 거라고 믿고 내렸던 고통스러운 이별 결정. 나는 몰랐어. 그는 미래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제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미래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 어머니가 병이 나셨고, 그래서 마침내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안태주는 죄책감의 물결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민지가 아프다니 그는 그것조차 몰랐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벽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여기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미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처음에는 단지 아버지를 알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 큰 저택에서 혼자 사시는 걸 보고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태주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수년간 키워온 모든 불신, 모든 냉정함이 미래의 취약함과 용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요. 그가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위해 있어줬어야 했는데. 미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뇌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을 갈라놓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안태주는 미래를 향해 망설이며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녀는 안락 의자에서 일어섰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버지와 딸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한 충동으로 안태주는 미래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긴장을 풀고 포옹을 돌려주었다. 둘 다 참으려 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고 그들은 함께 울었다. 수년간의 부재와 고독이 이 연결의 순간에 녹아내렸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안태주는 미래의 손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모든 걸 말해줘요. 그가 부탁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놓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에는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보였던 저택의 거실에 앉아 안태준과 미래는 그들을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시면 위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미래는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와 민지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녀의 꿈과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태주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의 딸이 성장해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에 대한 슬픔이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태중아의 저택은 오랫동안 단순한 집에 불과했던 곳에서 진정한 가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미래의 웃음소리가 복돼 울려 퍼졌고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있던 공간들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안태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갉아먹던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 딸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안태주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고쳐야 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을 밝히는 미소를 보면서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이었다. 미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기회를 준다면 나는 너의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들은 안태준의 마음에 그 말이 메아리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존재했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미래, 그리고 민지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그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와 남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중아의 저택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 화해와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여정이었다. 전에는 너무나 고독하고 어두웠던 미래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과 가족 간의 유대 회복의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후 며칠은 안태준과 미래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전에는 안태준의 고립을 상징하던 저택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대화와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들을 채웠다. 안태준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약속들을 취소하고 책임을 위임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삶을 사업보다 우선시했다. 미래와의 모든 순간은 소중했고 그가 알지 못했던 딸을 알아가는 기회였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안태준은 미래가 두꺼운 문학책을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의 책들을 감탄하며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났다. 미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항상 제 열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책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죠. 안태준은 민지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현재에 집중했다. 대학에 갈 기회는 있었니? 미래의 미소가 흔들렸다. 문학과에 입학했었어요. 하지만 2학년 때 그만둬야 했죠. 어머니의 의료비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안태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했고 그동안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며 모든 것에 무지했다. 미래야. 그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네가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등록금, 책값, 필요한 모든 것을. 미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여기서의 일은요? 그리고 어머니는? 안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네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오후 안태준은 여러 통화를 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민지를 돌볼 최고의 의료팀을 조직했고 미래를 대학에 복학시키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가 미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그를 껴안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빠. 그녀가 속삭였고 안태준은 그가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행복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안태준과 미래는 함께 손님방 중 하나를 민지를 위한 방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들은 밝은 색상을 선택하고 편안한 가구를 구입하고 책장을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로 채웠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미래가 새로 꾸민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아빠에 대해, 우리에 대해 모르세요. 제가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섬세함을 이해했다. 우리가 함께 말씀드리자 그가 제안했다. 어머니가 여기 정착하고 편안해지신 후에 민지가 도착하는 날 불안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20년 넘게 그녀를 보지 못한 안태준은 저택 입구에서 기다리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의료용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안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지는 나이가 들고 병으로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수년 전 사랑에 빠졌던 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미래가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도왔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저택의 웅장함에 놀란 듯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안태준에게 고정되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준 씨, 민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안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의 눈에 흘리지 않은 눈물이 빛났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는 안태준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뚜렷했다. 하하게 어떻게? 미래는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 지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어머니. 하지만 먼저 편하게 쉬세요. 그들이 민지를 저택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안태준은 수년간의 후회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안도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앞으로 할 설명과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지와 미래를 바라보며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확신을 가졌다. 이것은 소중한 것의 시작이었다. 오래전에 깨져버린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밤 달빛이 태중아의 저택 위로 은빛 광채를 비추는 동안 시간과 거리로 상처받은 새 영혼이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정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태주는 달빛에 비친 정원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발견한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저택은 오랫동안 그의 고독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늘 꿈꿔왔지만 한 번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집이 될 것이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태중아의 저택은 단순히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 치유와 화해의 과정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었다. 안태주는 새롭게 발견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주간 보드게임 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곧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늑한 거실에서 스크래블을 하고 있을 때 민지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특별히 영리한 수를 뒀다. 720점! 그녀가 승리의 빛을 띤 눈으로 외쳤다. 미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어머니는 항상 이 게임에서 무적이셨어요. 안태주는 민지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군요. 그가 젊었을 때 그녀가 항상 게임에서 그를 이겼던 것을 기억하며 말했다. 민지가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만에 안태준이 보는 그녀의 얼굴을 밝히는 제스처였다. 어떤 것들은 변해요, 태준 씨.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대로 남죠. 이 가벼운 순간은 민지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깨졌다. 안태준과 미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괜찮아요. 민지가 기침 사이에 말했다. 그냥 좀 쉬어야 할 뿐이에요. 미래가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안태주는 뒤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게임을 정리했다. 민지의 연약함은 잃어버린 시간과 그들의 현재 상황의 불안정성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리마인더였다. 그날 밤 늦게 안태주는 도서관에서 미래를 발견했다. 그녀는 시집을 멍하니 넘기고 있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래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의사들은 어머니가 치료에 잘 반응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안태준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을 마쳤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말하지 않은 걱정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알아요. 미래가 거의 속삭이듯 시작했다. 오랫동안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일지 상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만들어냈죠. 그녀는 안태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현실은 다르네요. 더 복잡해요. 안태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미래야, 나는. 그녀가 손을 들어 그를 부드럽게 제지했다. 비난이 아니에요, 아빠. 그저 실제 관계가 제가 가졌던 어떤 환상보다 더 복잡하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이게 진짜니까요. 안태준은 딸의 손을 잡으며 이 순간의 중요성을 느꼈다. 나도 배우고 있어, 미래야. 너희 둘과 함께하는 매일이 내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야.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 두려움, 희망을 공유했다. 이는 그들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고 둘 다 소중히 간직할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었다. 이어지는 날들은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들을 가져왔다. 민지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안태주는 수년 전에 그가 떠나온 여성의 의지력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다. 어느 오후 민지가 특히 힘든 물리치료 세션 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안태주는 그녀가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같이 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위해 침대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함께 그들은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순간들을 되살렸다. 우리를 봐요. 민지가 중얼거리며 그들이 젊고 행복해 보이는 놀이공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가리켰다.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안태주는 후회의 아픔을 느꼈다. 민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부드러웠다. 알아요, 태준 씨. 제 일부는 여전히 아파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일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안태주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의 연약함을 느꼈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제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민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태준 씨.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와 미래를 위해서요. 그 순간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여인을 바라보며 안태주는 결의의 물결이 그를 휩쓸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지가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가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사람이 항상 되었어야 할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태중아의 저택 위로 밤이 내리면서 평화와 희망의 감각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치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연결의 작은 순간들, 용서와 이해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그들을 과거의 상처를 넘어 사랑과 가족이 승리하는 미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다. 안태주는 민지의 방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별들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민지와 미래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 아버지 동반자가 되는 데 바칠 것이다. 한때 그의 고독과 쓰라림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구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다. 봄이 태중아의 저택에 찾아왔고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의 감각을 가져왔다. 함께 지낸 몇 달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태준, 민지, 미래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고 아직 구축 중이지만 이미 희망적인 징후를 보이는 가족 역학을 만들어냈다. 미래는 이제 대학 공부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고 그녀의 학업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앞두고 있었다. 대학의 시 낭독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시 중 하나를 발표하기 위해 선발되었고 이는 그녀를 자부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행사 당일 아침 안태주는 부엌에서 미래를 발견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멍하니 저어가며 불안으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긴장되니?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말을 잊어버리면 어쩌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안태주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부성애의 물결을 느꼈다. 미래야, 넌 재능 있고 헌신적이야. 내 시는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어. 기억해, 넌 이 일에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거기 있을 거야, 네 어머니와 나. 모든 순간 너를 지지하면서.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아빠. 아직도 이상해요, 알죠? 이렇게 당신들 둘 다 곁에 있다는 게. 안태주는 미소 지었다. 수년간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알아, 얘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오늘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날 늦게 대학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안태준과 민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에 결연한 빛이 있었고 앞줄에 자리 잡았다. 미래가 무대에 올랐을 때 안태준은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미래는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힘을 얻어갔다. 그 시는 부재, 재회, 용서,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태주는 감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미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녀의 시의 마법으로 변형된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가 낭송을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태주는 민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고인 자부심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았다. 미래는 동료들과 교수들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녀의 눈은 즉시 부모를 찾았다.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빛나는 미소로 환해졌다. 네가 정말 대단했어, 우리 딸. 민지가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안태주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말을 할 수 없었고 단지 미래를 꽉 껴안았다. 그 포옹에 그의 모든 사랑과 자부심을 담았다. 미래의 시 낭독회에서의 성공은 가족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마치 그녀가 예술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 같았다. 그것은 수용과 치유의 장이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저녁 식사 시간의 대화는 더욱 활기차졌다. 민지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공유했고
미래는 그녀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태주는 점점 더 자신의 가족에게 취약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제는 봄꽃으로 가득한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던 중 민지가 안태준에게 뜻밖의 질문을 했다. 당신 회고록을 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태준 씨?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회고록이요?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어리석은 노인의 이야기에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당신이 놀랄 거예요. 당신의 여정, 우리의 여정.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안태주는 잠시 침묵하며 그 아이디어를 고려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청소부가 당신의 인생에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날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민지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제안했다. 안태주는 웃었다. 이 놀라운 여성이 다시 그의 삶에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알아요. 뭐가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시작해야 할 곳 같아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안태주는 그의 서재로 물러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이나 계약이 아닌 그의 인생, 그의 실수들, 그리고 그의 구원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써 내려가면서 안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다. 전에는 그의 고독과 쓰라림의 상징이었던 저택이 이제는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년간 자신의 주변에 벽을 쌓아온 그가 이제는 자신의 삶과 마음을 나누는 데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 전에는 어둡고 고독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공유된 순간들, 웃음,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태주는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지의 건강, 미래의 경력, 그리고 그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마주할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안태준이 계속 글을 쓰는 동안 태중아의 저택은 편안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억압적인 침묵이 아니라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그것은 집의 침묵이었고 재회한 가족의 침묵이었으며 수년간의 분리 후에 마침내 하나가 된 심장들의 침묵이었다. 여름이 태중아의 저택에 찾아왔고 태양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들의 자리를 찾은 마음들의 따뜻함도 함께 가져왔다. 미래가 단순한 청소부로 안태준의 삶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고 그 사건은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그 토요일 아침 안태준은 습관이 된 대로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각 구석이 이제 그가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의 느낌을 발산하고 있음을 관찰했다. 전에는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던 벽들이 이제는 가족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일부는 민지의 앨범에서 구해온 오래된 사진들이었고 다른 것들은 지난 1년간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새로운 사진들이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안태주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담긴 사랑과 수용은 여전히 안태준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웠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그녀가 말하며 커피잔을 건넸다. 좋은 아침, 우리 딸. 안태준이 대답하며 커피잔을 받아들고 딸의 이마에 애정 어린 키스를 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시니?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좀 더 쉬시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어머니에게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안태주는 동의했다. 전날 민지가 특히 힘든 물리치료 세션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회복은 지난 1년 동안 놀라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안태주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는 이제 문학과 마지막 학년이었고 그녀의 미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은 안태준이 전에 본 적 없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알아요, 아빠. 미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때때로 저는 이 모든 것이 꿈 같다고 생각해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당신들 두 분과 함께
제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안태주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나도 알아, 얘야. 때때로 나도 믿기 힘들어. 너희 둘은 내 인생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때 바퀴 소리가 나무 바닥을 굴러오는 소음이 민지의 도착을 알렸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부엌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밝아졌다. 좋은 아침, 내 사랑들. 그녀가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지만 애정이 가득했다. 안태준과 미래는 즉시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온 익숙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몇 분 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그날의 계획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민지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시작했다. 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태준 씨? 안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민지의 반농담 같은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진지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안태준은 밤마다 그의 회고록을 쓰는 데 전념했다. 그것은 그를 그 감정적 강도로 놀라게 한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다. 진전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사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미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끝나면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안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 책에는 그의 가장 내밀한 성찰, 가장 깊은 후회, 하지만 또한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담겨 있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영혼의 노출이었다. 물론이지,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결국 이것은 너희들의 이야기만큼이나 내 이야기니까. 그날 오후, 태중아의 저택은 특별한 활기로 가득 찼다. 안태준, 민지, 미래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안태준이 민지의 휠체어를 밀며 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미래는 그들 옆에서 걸으며 대학에서의 최근 경험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시를 문학 잡지에 제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미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거 정말 멋진 기회구나, 얘야.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안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미래야. 그리고 난 네가 그 재능을 세상과 공유하는 걸 보고 싶어.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정원의 중앙에 있는 분수대 근처 벤치의 자리를 잡았을 때 안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사실 나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가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와 미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내 회고록의 마지막 장이에요. 어제 밤에 완성했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미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아빠, 그거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이해와 지지로 빛났다. 안태준은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1년 전 나는 성공했지만 공허한 사람이었다. 부와 힘은 있었지만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내 딸이 내 삶에 들어왔고 그녀와 함께 과거의 사랑이 돌아왔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상처, 오해, 그리고 용서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을 극복했다. 우리는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고 사랑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나는 더 이상 그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이자 동반자이며 매일 내가 받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하고 있다. 미래와 민지, 너희들은 내 인생의 빛이다. 너희들과 함께 나는 마침내 집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가 끝나감에 따라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밝고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장들을 기대하고 있다. 안태준이 읽기를 마쳤을 때 정원은 잠시 고요했다. 오직 분수대의 물소리만이 그들을 둘러싼 감동적인 침묵을 깨뜨렸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는 안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태준 씨, 그것은 아름다웠어요. 미래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아버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눠주셔서요. 안태주는 딸을 안아주며 민지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내 삶에 들어와 준 것에 대해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세 개의 심장이 하나로 맥박치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포옹을 풀었을 때 안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군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쓸 거예요. 미래는 두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안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나는 회사 운영을 조금 줄이고 싶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어. 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모든 곳들.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저도 방학 때 함께 갈 수 있나요? 안태주는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함께 갈 거야. 그날 저녁, 태중아의 저택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식탁에 모인 세 사람은 미래의 여행 계획, 안태준의 책 출판 가능성, 그리고 민지의 건강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실감했다. 1년 전 그의 삶에 들어온 청소부 소녀가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안태준은 미소 지었다. 과거의 고통과 후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를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현재와 미래는 사랑,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으로 정의되었다. 태중아의 저택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5년 후 태중아의 저택은 여전히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태준의 회고록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은퇴한 사업가였다. 민지의 건강은 크게 개선되어 이제 그녀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녀와 안태준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젊은 시절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미래는 성공적인 시인이자 작가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첫 시집은 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주 부모님을 방문했고 가족 여행에도 항상 함께했다. 저택의 정원에서는 이제 매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안태준, 민지, 미래의 놀라운 이야기를 축하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 용서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안태준은 종종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정원을 바라보곤 했다. 한때 그의 고독의 상징이었던 이 장소가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래가 그의 삶에 들어온 그 운명적인 날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아빠, 미래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안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꾸나.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원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림자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루어냈다. 안태준은 딸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그리고 그렇게 태중아의 저택은 계속해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원히 계속될 가족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